(10월 16일) 열리는 해외 축구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스 벨라루스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는 주도권을 쥐고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생각보다는 선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엠볼로와 세페로비치의 이탈은 생각보다 뼈아플 이유가 충분할 것입니다. 벨라루스가 원정에서는 최대한 저실점 운영을 하는 편인데 전성기가 지난 샤키리만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실제로 홈에서 벨라루스와 치렀던 경기에서도 1대0으로 겨우 승리를 잡아낸 바 있었습니다. 벨라루스는 원정에서는 득점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수비적인 퍼포먼스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이어서 루마니아 안도라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는 생각보다 공격의 효율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전방에 드라구스가 가지고 있는 온더볼 능력 덕분인데요. 안도라의 극단적인 수비력을 적은 골이라도 공략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도라는 4-4-2로 수비를 견고히 하고 투톱의 역습을 주무기로 삼는 팀인데요. 다만 두 투톱의 피지컬이 모두 부족한 편이라 상대 경합 상황에서 쉽게 밀린다는 단점은 명확합니다. 이어서 튀르키예 라트비아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는 이 경기를 이기면 최소 2위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전반부터 꽤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일찌감치 골을 넣어두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90분 내내 피치를 올리다가 라트비아에게도 방역의 기회를 주던 양상은 나오지 않을 것인데요. 라트비아는 지난 경기에서는 퇴장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상대의 공격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튀르키예의 강한 전반 갑박 때문에 주도권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인데요. 이어서 노르웨이 스페인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홀란드에게 기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홀란드가 없는 상황에서는 노르웨이를 상대하는 팀들이 라인을 양껏 올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홀란드가 스페인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스피드를 갖춘 선수를 스페인이 뒷공간 커버라는 면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는 충분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전력, 특히 중원 장악력에서 스페인을 아직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기는 한데요. 스페인은 홀란드 때문에 뒷공간을 열어두기는 어렵더라도 나름 직선적인 플레이로 성과를 낼 가능성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 몰도바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는 감독을 바꾸고 처음으로 치르는 경기에서 2-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레반도프스키의 이탈이 아쉽기는 했지만 공격진에 3명을 두면서 산투스 감독의 4-4-1올 양상에서 벗어나자 공격이 나름대로 풀리는 모습인데요. 물론 몰도바가 상당히 파이브백을 구성하면서 실점을 잘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단 감독 교체가 성공적이기는 한 듯합니다. 몰도바는 파이브백을 구성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로 예선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골이라도 허용하게 된다면 치명적으로 승부가 기우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많은 스포츠 정보와 현지 유료 기사 자료 등을 무료로 보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주세요.